저는 2010년도부터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13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와, 그때는 그럼 어떤? 제가 2007년도에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워홀러들한테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항상 원장님한테 혼났어. 상담하고 사람들 땡겨야 되는데 내가 맞아. 정보를 많이 줘서. 그것도 이제 돈이 안 되는 애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래서 몇 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죠. 워킹홀리데이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들을. 그랬더니 이제 그 정보가 아이들이 퍼다 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제가 카페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넣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배우셨던 거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내 블로그에 올렸고 그걸 사람들이 보러 오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드신 맞아요. 거군요. 실제로는 일하면서 배운 정보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거를 애들한테 이제 고생하지 말라 이러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학원에서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블로그에다 이제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애들을 데리고 카페 쪽으로 넘어가. 그런데 그렇게 카페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수익화가 되거나 하나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막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막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일단 애들을 모아서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20대 후반에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오는 애들은 대부분 다 20대 초반이거든요. 저도 갔다 왔거든요. 사회생활을 거의 그럼 아시겠다.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니까 돈 뜯기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서 한국인들한테 돈을 일했는데 못 받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카페로 처음 돈 벌게 된 게 언제? 그냥 카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클로이님도 강의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만 모아놓으면 사실 뭐든 다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건 그냥 이 애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주고 싶었던 거고 왜냐면 제가 현재 가서 직접 일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주고 싶어서 카페나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그 애들을 모아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애들이 타겟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 이 업체들이 뭔가를 얘네들한테 팔고 싶은 거지.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하나둘 연락이 온 게 그때 보험이라던가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지만 당시에 이제 해외 심카드 같은 거. 그 워킹홀리데이 갈 사람들이 어차피 보험 들어야 되고 맞아요. 가서 핸드폰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행사. 여행사. 지금은 직접 예약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여행사 통해 가서 항공권 예약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반드시 가입을 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필수는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서 제가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주고 나니까 애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면 예를 들어서 소영님 저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하는데 뭐부터 알아봐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제 카페 정보라든가 블로그 콘텐츠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모아서 애들한테 보내주거든요. 맨날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보를 이제 한 개의 글로 뭐 워킹홀리데이 처음부터 알려주세요라는 게시글을 하나 만들어서 현재 도착해서 해야 되는 것들, 네가 일고할 때 해야 되는 거, 가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가기 전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가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50개 정도 모아서 그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아진 글들은 다 소영님이 쓰신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모아진 정보 하단에 이제 돈 되는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보험, 여행사를 컨택해서 어떻게 하면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지, 심카드 예약하는 방법, 화상영어 신청하는 방법, 뭐 무료 레벨 테스트 하는 것들을 다 하면 자기는 나한테 질문을 하나만 했잖아. 소영님 어떻게 하면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수 있어요? 라든가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저는 그걸 모아서 50개의 답변을 주니까 애들이 그걸 감동을 넘어서서 이제 고마움과 뭔가 막 나한테 팔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돈도 안 주고 그냥 질문만 했는데 이렇게 맞아요. 해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4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단에 있는 50개 이상의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었던 거고 그 많은 컨텐츠를 만들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뭔가 돈 벌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하는데 현지 가가지고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좀 그냥 소개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은 나한테 정보를 얻었는데 그걸 굳이 유학원 가가지고 다시 막 상담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정보 다 얻었으니까 그냥 소영님이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보험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보험 안 팔아요? 보험 좀 알아서 뭐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품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보험 하나 가입할 때 뭐 일정 수수료를 소영님 받으시는 형태로. 맞아요. 실제로는 보험이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S보험사 같은 경우 50만 원을 팔고 이랬어. 저는 이제 L보험을 팔았는데 판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근데 제 눈에 봤을 때 15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다치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보상 한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지에 있는 병원비가 그거를 막 크게 넘지 않거든요. 보상 한도액이 5천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어쨌든 병원비의 상한선이 1,500 정도라면 굳이 5천만 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싼 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저렴하더라도 네가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은 이 선에 다 돼라고 설득만 하면 15만 원에도 그걸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수수료가 30% 정도. 30% 정도. 제가 한 2년 만에 4만 명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카페를.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2년 만에 한 4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수가 가입을 했는지 아세요,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을 것 같아요? 2년 만에 4만 명이면은 한 10명? 20명? 한 달에? 한 달에? 너무 많나? 한 달에요? 보험비가 한 15만 원 정도고 저한테 커미션이 한 30% 들어왔어요. 더 좋았던 거는 거의 앉아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컨텐츠만 보고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뭐 적게는 100명, 많게는 한 200, 많게는 아니지만 보통은 한 200명 정도? 그렇게 150 매달 명씩. 들어와. 매달 자기들이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카페에 수익이 컨텐츠를 얼마예요? 보고. 100명이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15만 원에 커미션이 30%? 5만 원씩. 그러면은 500만 원? 링크 보내주고. 자동으로 신청하는 게. 근데 아. 그게 끝이 아니라 보험은 기본이었고 거기 아까 심카드라든가 다른 뭐 상품들. 항공권, 그리고 심지어 전화 영어 그렇죠. 가기 전에 공부해야 맞아.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태솔이나 이런 게 엄청 붐이었어요. 정부에서 되게 뭐랄까 지원금 같은 거 엄청 많이 주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 공부해라. 이런 되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시기여가지고 유학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뭐 학생들은 한 50% 정도만 되고 반 정도 유학원 커미션 약간 이런 식으로 50% 뭐 적게는 10% 정도만 학생들이 내고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되게 좋은 수익 구조였거든요. 유학비로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일자리 소개하는 걸로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죠. 카페에다 사람만 모아두면 그 학생들이 필요한 외부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앉아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좀 팔아주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학생들한테도 좋겠네요. 그 카페 안에 있으면 필요한 정보들 다 맞아요. 공유할 수 있고 그 상품들도 보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가 계산해보고 좀 더 좋은 상품들을 하실 테니까. 카페는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운영자가 직접 게시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각자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를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하고 또 다른 수익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카페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벌 수 있나요? 카페가 굳이 나누자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카페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커뮤니티 하면 카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맘카페처럼 뭔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맘카페를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하면 외부에서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업체들이 들어와서 배너도 걸고 상품도 지급하고 약간 이런 모델이 있다면요. 이거는 그냥 되게 지극히 커뮤니티형이고 비즈니스형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싯대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낚시, 뭐 소형 낚시 이런 식으로 이름 브랜드를 걸고서 그 낚싯대를 거기서 판매하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형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내걸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회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브랜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플랫폼형 모델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의 주제로. 그래서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업체들의 배너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입점 수익 같은 걸 받는 게 배너 수익이랑 입점 수익은 어떻게 달라요? 배너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우리의 그 오프라인의 건물의 간판 같은 느낌. 그냥 걸어주면? 카페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문에 막 걸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배너 수익이라면 입점 같은 경우는 층층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게시판 있잖아요. 카페에 가면 그 왼쪽에 게시판 같은 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그 각각의 층별로 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입점 모델이라고 보면 배너는 그냥 외부에다가 간판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아무나 붙일 수 있나요? 그냥 연락을 해서?
카페 주인장이 봤을 때 이 업체는 우리 카페에 되게 맞다, 회원들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걸어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카페도 이게 그냥 건물처럼 똑같이 위치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상단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배너를 붙일 때 그러면 이 카페가 너무 잘 돼서 들어오려는 만약에 업체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자리 싸움. 가격 대비 자리 싸움. 똑같이 전단지처럼. 맞아요. 전단지라기보단 광고판? 맞아요. 광고판 같은 거 맞아요. 외부 광고판처럼.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는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이제만 카페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무료 배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료 배너부터 시작해서 무료 배너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카페에 배너를 달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외부에서는 모르거든요. 아예 이 카페에 배너가 하나도 없으면 여기는 수익형으로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구나. 배너는 안 달아주겠구나 해서 물어보지도 않는 거지. 다른 업체를 홍보하는 배너가 아예 없으면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맞아요. 무료 배너라도 몇 개를 걸어두면 그거를 보고 있는 외부 업체들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카페 여기다 걸어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배너 걸어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가격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5만 원, 10만 원 이런 금액들은 매달 받는 거예요? 매달. 그렇구나. 보통은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받고요. 실제로는 그냥 정말 한 200만 정도 되는 큰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상단에 배너 자리 하나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달에? 그 기간이 2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고 되게 카페마다 달라요. 생각해보면은 카페에 글 쓸 때 그 하단에도 배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카페 너무 올드하고 요즘에 누가 PC를 접속하냐 하면서 대문 배너 안 본다 하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글 하단에 배너가 따라다녀요. 글양식이라는 데가 배너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글 하나 볼 때마다 배너들이 계속 붙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온라인에. 모바일에서도 보였나요? 모바일에서도. 그렇구나. 그럼 진짜 거기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가 되는 맞아요. 효과가 있구나. 그럼 크게는 이렇게 업체들을 소개해서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고 배너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 게시판 하나를 대여해주는 형태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공동구매로도 많이 팔고. 저 요즘 엄청 사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공동구매 하면은 그것도 수익을 받나요? 당연히 받죠. 그렇구나. 상품에 예를 들면 그냥 뭐 몇 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공동구매 입점한 그 업체들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자리값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도 받아요. 며칠 전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카페를 어떤 주제로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은 어떤 걸 했냐면 이슈되는 거, 그냥 바로 이슈되는 거. 무슨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털렸어요 그러면 그 쇼핑몰의 피해자들 모임 이런 카페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불가 떴어, 노아가 떴어 이러면 그냥 그 뜨는 것들을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카페를. 그러면 선점할 수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돼서 뭐 했어 그럼 바로 카페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되는 카페를 그냥 만들면 사람들은 검색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따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모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정보들 같은 거 계속 모아서 주고 그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 카페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팔아도 되고 똑똑하다. 주제를 바꿔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도 되고 그런 방식도 할 수 있네요. 굉장히 많아요. 우와. 그럼 진짜 계속 생겨나겠다. 뭐 예를 들면 신차가 나왔다. 그럼 신차 카페? 당연히. 근데 대부분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차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미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 맘카페처럼. 맞아요. 좀 높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 무슨 청약 시작했다 그러면 그 카페 바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다양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를 그냥 정말 부동산처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작구 유기견 모임. 이렇게 동작구 유기견 모임 카페를 하나 잘 활성화시키고 나면 예를 들면 마포구 유기견 모임, 수원 유기견 이런 식으로 체인 똑같이 만들어 그 모델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피터팬도 그렇고. 그러네요. 피터팬도 뭐 노원구 어디 뭐 이렇게 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카페만 먼저 하라고는 안 하고요. 그래도 블로그든 인스타든 뭔가 다른 채널을 같이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카페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는 지금 카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들어올 건데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건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카페를 예쁘게 꾸며 놓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모집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그때에는
인스타에다가 예를 들면 광고를 그냥 배너 광고 같은 거 하나 띄우는 거예요, 피드에다가. 그래서 유료로 돌려가지고 뭐 PDF 파일 같은 걸 하나 준다던가 뭔가 어쨌든 선물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찌라시 같은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같은 걸 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주면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카페로. 만약에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나 내 개인 채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카페를 하고 싶다면 어쨌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수단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네이버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래 소영처럼님 카페가 있으면 거기 들어오시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근데 들어오실 수 그거를 있구나. 이제 그냥 광고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글을 잘 안 쓰지 않나요? 그냥 다 나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PDF는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용으로 쓴다면 그 카페 내에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볼거리. 예를 들어서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받았는데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러면 이탈하잖아요. 나가죠. 근데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게시글을 한 10개 정도를 만약에 정말 되게 좋은 게시글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 PDF 파일과 관련돼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게시글을 담아놓고 1개나 2개 정도는 열어놔요. 전체 공개로. 그 다음 글을 계속 볼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3번째 정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막혀있어. 등급 조건. 게시글을 만약에 10개 정도 쓴 다음에 네가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다, 혹은 게시글 5개, 뭐 댓글 10개 정도 써라, 그럼 네가 이 컨텐츠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억지로라도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익화 방법으로 이거 되게 처음에 만들기가 엄청 어려울 뿐이지 나중에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네요. 카페 하면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카페 하면 진짜 막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제일 쉬운 게 인스타고, 그 다음이 블로그고, 그 다음에 유튜브고, 가장 어려운 게 카페다. 맞아. 진짜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려요 그것보다는 그냥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카페를 처음에 키울 때 카페랑 살아요. 모든 관심사가 다 카페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카페도 정말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카페를 돈으로 바라봐서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걸 돈으로 어떻게 바꾸지라는 접근보다는 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보면 그분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 되게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입 인사를 하든 출석 체크를 하든 그걸 다 댓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가장 낮은 데서부터 이 사람들과 이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인사를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애매해. 근데 전략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더 쉽게 가려고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뭔가 시간을 절약하고 컨텐츠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자동으로 글 올려주는 맞아요. 프로그램, 뭐 댓글 그러면 달아주는 내 프로그램. 시간을 덜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 에너지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카페의 본질은 사실 소통이잖아요. 그쵸. 회원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성장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회원들과 되도록이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카페를 키워나가는 거 되게 건강하게 잘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나. 아기 키우는 거 똑같은 것처럼 내 온 정성이 이 아이한테 다 들어가면 이 카페에 다 들어가면 당연히 건강하게 더 잘 커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카페랑 살았다.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회원들끼리 친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립하네요. 아이처럼. 맞아요. 중학교 되면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카페도 그냥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회원들끼리 너무 친해지면 운영자는 그냥 위에서 바라만 봐도 돼요. 그랬을 때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도 회원들끼리 친해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보 같은 거 주최해주고 이벤트 같은 거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 그냥 자생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따라오고. 네, 오늘은 소영사람이 오시고 네이버 카페로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